안녕하세요, 카티 에디터 엘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자동차와 관련된 더 빠른 소식, 쉽고 편한 소식 전하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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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리뷰할 차량은 바로 스타렉스입니다. 아유, 웬 스타렉스야 싶을 건데요, 바로 스타렉스 캠핑카입니다. 캠핑카라고 막연한 드림카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 또한 아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캠핑카 사면 좋겠다, 뭐 저런 캠핑카도 좋고 저런 캠핑카도 좋고 항상 머릿속만 생각한 지는 꽤 오래됐고요. 본격적으로 캠핑카를 사야 되겠다 마음 먹은 거는 저희 이전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팰리세이드 가지고서 차박을 다녔습니다. 저녁에 딱 출발해가지고서는 금요일날 밤에 출발해가지고서 도착해서 차박으로 자고 그 다음날 양양에서 서핑을 하고 놀다가 복귀하고 이렇게 차박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데? 와이프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차박 캠핑카 괜찮겠는데 해서 재무부 장관이죠, 와이프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캠핑카를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알아봤죠. 한 2달 정도 알아본 것 같아요. 스펙트럼은 좀 크게 두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격은 뭐 최대 한 7천만 원까지 생각을 했고요. 뭐 중고 신차 생각할 거 없이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토홈이나 카라반도 폭넓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고르다가 뭐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 하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고르게 된 내용이 바로 이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모양이 딱 봐도 구형이죠. 중고차 캠핑카고요. 제가 스타렉스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안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최대한 심플하게 진짜 필요한 것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구성과 딱 맞아떨어지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매물 보고 인천에서 샀거든요. 인천에 가서 그 노부부가 만든 차량이었어요. 실제로 만든 지는 이제 갓 1년 넘은 차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시설물은, 캠핑과 관련된 시설물들은 다 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그 다음날 바로 결정을 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빨리 사지 않으면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결국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흐지부지해서 안 하고 막연하게 뭐가 좋을까만 고민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중고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했고, 그래 한번 써보자. 또 쓰다 보면 어떻게 아무리 좋게 해도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큰 비용을 들였는데 불편해서 안 쓰면 정말 난감하니까, 그래 생각한 거 나왔을 때 빨리 사자 해서 바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 차를 샀는지, 또 그 구성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전면부 외관을 보시면은 일단은 구형입니다. 근데 페이스리프트 된 모습이 더 이쁜 것 같긴 해요. 이쁘고, 하지만 결정을 짓는 데 있어서 좀 다시 구형으로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스타렉스가 정말 오랜 기간 만에 풀체인지가 예상되어 있거든요. 내년 초입니다. 풀체인지 되게 되면 페이스리프트도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 않았습니다. 외관 색깔은 제 기준으로는 블랙이나 화이트를 원했지만 막상 써보니까 은색이 세차하기 쉽고, 아무래도 우리가 오프로드나 캠핑장에 가면 흙이 많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검은색 진짜 안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측면에 보시면요, 자, 어닝입니다. 어닝. 피아마 어닝이고요. 어닝도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캠핑카고 싣고 다닐 수 있고 보다 편하게 그늘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닝 텐트로 쉽게 빠르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어닝은 필수적인 것 같고요. 마침 어닝이 장착된 차량이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좌우에 한전 인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있는데 돌출형으로 되어 있고요. 좌측은 바로 직접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입구입니다. 그래서 전용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꼽아서 이제 캠핑장 가서 연결하면은 바로 220V를 그냥 직렬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인입구는 충전 인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짧아서 충전이 다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을 때는 미리 사무실에서 충전을 해 놓고 있다가 출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 사다리가 있는데요, 사다리 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사다리가 있으면 저렇게 어닝을 장착하기 위해서 장착된 루프렉이 좀 더 사용을 하기가 쉽습니다. 스타렉스를 결정적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지하 주차장이나 마트에 마음 놓고 들어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타렉스가 최종 결정이 됐는데, 위에다 루프 박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못 들어가겠죠. 높이가 높아지니까. 근데 루프 백 같은 거를 수시로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올렸다 뺐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위에 루프렉을 충분히 잘 이용하기 위해서 사다리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4륜구동. 스타렉스로 마음을 먹은 이후에 제가 한 3군데 정도 견적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구성 견적도 받고, 그 다음에 뭐 상담도 받고, 3군데 다 달랐는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스타렉스를 이제 구해 오세요. 신차는 안 할 거니까. 왜냐면 신차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있으면 신차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금 문제가 걸리는데요. 3년 정도 되게 되면은 세금이 이제 감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청했던 게 3년 된 중고 차량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였고요. 그 다음에 2륜구동도 상관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캠핑카 중에 2륜구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겨울철만 되면 이게 스키터로 유명하거든요, 스타렉스가. 그래서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뒤쪽에 무게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더 많이 미끄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있었고, 또 최근에 차박이 유행하면서는 사실은 캠핑장을 가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차박을 하기 위해서거나, 또는 노지에 그냥 차박을 즐기기 위해서, 하룻밤 저녁을 즐기기 위해서 보통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비포장길도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4륜구동은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량도 4륜구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내를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시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은 이동을 위해서라도, 또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꼭 4인석의 시트가 있었으면 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2좌석, 그리고 뒤에 2좌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무래도 스타렉스는 그 공간이 일반 SUV들보다는 넓다 하지만, 어쨌거나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구성을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시트가 2개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스타렉스 11인승, 12인승은 앞쪽에 3인석입니다. 2열이 3인석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현재 맞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시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더 저쪽 좌측 도어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보조석이 하나 있죠. 근데 2개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캠핑카 관련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의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법이 개정돼서 다양한 승용차로도 캠핑카를 만들 수 있지만, 아쉽게도 지금처럼 이렇게 시트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안전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많은 스타렉스들이 구성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구성이 사실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사는 데 있어서 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트 배열 구성을 저는 원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4인석 시트를 하기 위해서는 12인승을 해서 가운데 보조석이 있는, 앞좌석 가운데 보조석이 있는 구성을 해서 4인승을 만들거나, 또는 지금 오른쪽에서 보통 우리가 탑승을 하는데 오른쪽을 과감히 버리고 왼쪽 좌석을 두고 보조석을 이용해서 4인승 시트를 만들거나,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통 구성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는 이동을 해서 할 수가 있고, 포터라든지 이런 캠핑카들과 다른 점들은 바로 리클라이닝입니다. 앞좌석도 당연히 리클라이닝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때 편하게 리클라이닝을 해서 앞좌석 2분 이동할 때는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뒷좌석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이 각도는 일반적으로 SUV에서는 나오기 힘든 각도죠. 스타렉스라든지 카니발에서 이 각도를 많이 나오고요. 이 각도가 나와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뒤쪽에서 옆으로 쏠리지 않고 취침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이심 시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박을 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시트를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요. 운전석 시트도 이렇게 지금부터 시트를 돌려줄 거거든요. 가운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레바가 있습니다. 레바를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 주시고요. 그대로 방향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그리고 오른쪽 좌석도 마찬가지로 돌리고 뒤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뒤보기 자세로 변형이 되고, 이렇게 침대룸과 함께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에 실내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주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뭐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쉴 때도 이게 정말 편안합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탄화는 됐지만 허리를 지지할 수 있는 의자의 형태는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기대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183 정도 되다 보니까 머리 공간이 충분해야지만 앉을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평탄하게 앉게 된다면 이 정도 딱 맞닿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앉으면 달랑말랑 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트에 앉게 되면 정말 편하게 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트에 두 명이서 이렇게 앉게 되고, 아이들은 보통 여기서 이제 뒹굴뒹굴 하거나, 그러니까 누울 사람은 눕고 앉을 사람은 앉을 수 있는 거실 소파 같은 기능을 해준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트를 봤고요. 다음에는 침실 공간과 수납 공간을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곳이 침실 공간이 됩니다. 침실 공간 평탄화는 알겠는데 좀 정사각형 형태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길이가 짧다 보니까. 그래서 취침을 하게 될 때는 바로 이 앞 시트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른 둘,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한쪽으로 자게 되는데 183이 제가 눕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되어주는 거죠.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눕게 됩니다. 괜찮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90까지도 충분하게 누울 수 있는 전장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수납장이 양쪽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구성은 아니지만 사실 이 구성은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구성과 일치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일단 3명이서 취침을 하는데 아무래도 최대한 이 폭이 넓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보통 한쪽으로 해서 나무 수납장을 만들거나 또는 양쪽으로 하기도 하는데, 양쪽으로 하게 되면 너무 좁아지고 보통 한쪽으로 이렇게 뭐 소나무라든지 가벼운 나무들을 이용을 해서 보통 만든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나무라는 수납장이 생기다 보면은 무게가 이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수납을 하더라도 나무의 두께만큼의 공간이 제약되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수납 공간이 그렇게 쓸모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통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전폭을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아무래도 수납 공간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뭐 잠시 놔두기에 좀 편리한 수납 공간을 아무래도 유지하게 됐고요. 자, 이 차량의 수납 공간은 그렇기 때문에 좌우에 보이시는 이 컵홀더 이외에는 없는 상태고, 자, 이 아래쪽, 침상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 냉장고 바로 뒤쪽에 공간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다 오픈을 해 봤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수납장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있던 저희 그 폴딩식 체어는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길게 넣을 수 있는 제품들만 지금 사용을 하게 되고, 지금 주문해 놓은 롤 테이블도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것들만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수납 공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좌측에는 수납 공간,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런 식으로 뻥 뚫려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이 가운데에 이제 이쪽이 식탁 공간과 수납 공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오른쪽 수납 공간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주행 충전기, 그 다음에 변환기,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터리, 지금 현재 배터리 용량은 200A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100A씩이고, 지금 되게 커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인산철이 아니고 납산 젤형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납 공간은 지금 보이시는 중앙 부분과 좌측 부분이 전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딘가 여행을 갈 때는 이 다 덮어 놓은 상태에서 캐리어라든지 그 다음에 수납 박스를 이 위에다가 수납을 해서 그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서 이제 바깥에 어닝 텐트를 친다든지
또는 어딘 텐트를 칠 공간이 없다 싶으면 저렇게 앞좌석 1열 시트 위에다가 짐을 다 이동을 해 놓고 뒤쪽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식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탁은 이렇게 봉 가운데에다가 꽂게 되고요. 식탁은 테이블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이 끝까지 연결될 수 있는 큰 테이블, 그래서 좌우로 4명 또는 아이들까지 5명 정도 앉고 이쪽에 1명까지 해서 총 5, 6명이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가운데 이렇게 체결 부분을 봉에다가 체결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앉아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휴게소 안에서 취식하는 행위를 이제 좀 제한을 뒀었는데, 그때도 저희는 이렇게 휴게소 안에서 주차를 해놓고 안쪽에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할 수도 있고, 테이블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앉아서 먹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왼쪽에 컨트롤 패널이 좀 보이실 거예요. 저희는 200A짜리 납산 젤형 배터리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주행 중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태양광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라이프에는 어차피 1박 2일을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가 충분하다 보니까 따로 태양광 패널은 없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 용량 200A로 충분히 잘 1박 2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전자레인지, 이렇게 전자레인지 처음 살 때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차가 이동을 하면서 떨리니까 이렇게 넣어 놓으면 괜찮더라고요. 이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좌측 도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장이 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바로 이게 냉동고입니다. 냉동고고요. 냉동고지만 온도를 조정해서 냉장고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로 열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꽤 깊습니다. 그래서 뭐 고기라든지 음료를 싣고 다니기에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자, 20인치 TV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어 쪽으로, 도어 손잡이 있던 위치거든요. 위치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돌려서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예 돌려서 분리를 시킬 수가 있고요. TV 거치대가 지금 저쪽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끼운 다음에 이 모니터를 바깥이나 또는 뒤쪽으로 이동을 해서 충분하게 뭐 어느 공간에서나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TV를 보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스카이라이프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둥구리 이용을 해서 TV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는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 담아가서 USB에다가 꼽아가지고 외장 하드를 이용해서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전기장치가 있지만 생각보다 뭐 전기를 이용해서 막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어차피 고출력을 사용하는 뭐 발열이 되는 장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드라이기라든지 막 이런 것들은 사용량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암페어 수가 높다 보니까 사실 200A로 사용하기 좀 힘들고요. 한 300이나 400A 또는 인산철 200A 정도는 아마 돼야지 사용을 하게 되고, 뭐 그렇게까지 캠핑장에서 사용할 일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럼에도 사용하는 것들은 사실 이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전기 포트, 그리고 전기 밥솥.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 캠핑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제품이긴데, 이렇게 DC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커피포트도 DC 제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게 이제 공기청정기, 차량용 공기청정기죠. 그리고 아무래도 건조합니다. 히터를 틀고 뭐 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가습기, 이 방금 보여드린 이 수납 공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 수저통 같은 게 있고요. 안쪽으로 코펠, 라면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도 간단하게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 도어를 열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마저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했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 캠핑을 실제로 하려면 생각보다 필요한 것들이, 자질구레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가위, 뭐 소금, 후추, 뭐 비닐봉지부터 해서 이런 것들 넣을 수 있는 이렇게 깨알 같은 공간도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같이 추울 때 정말 필수적인 거죠. 바로 무시동 히터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토출구가 길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바로 저게 무시동 히터가 바람이 나오는 공간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베바스톡 거고요. 그 다음에 작동 방법은 뭐 이렇게 눌러서 여기서 보시면 난방 설정 및 시작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돌려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약 설정 이렇게 해서 눌러서 온도를 설정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녹색불이 켜지죠. 그럼 이제 점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꺼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온도를 설정하게 되면은 출구가 아니라 바로 이 기계 리모컨 이 부분에서의 온도 센서를 측정을 해서 동작을 했다 껐다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블라인드가 허니콤 블라인드로 되어 있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아무래도 사생활 보호가 잘 되고 작동법이 쉽다는 거고요. 뭐 단점 아닌 단점은 생각보다 그렇게 이쁘지는 않은데, 지금 여기 이렇게 닫아 놓아도 요 위에다가 레일 하나 달아 가지고 좀 감성 있는 그런 커튼 같은 거 이렇게 좀 달 생각입니다. 고급이에요, 고급. 그러니까 보통 스타렉스 이렇게 허니콤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유리창에 보통 다는데 한 45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꽤 비싼 브랜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어떠세요? 잘 산 것 같으세요? 아니면 못 산 것 같으세요? 네. 일단 지금 저희가 몇 번 계속 다니고 있는데 이 차량을 사고서는 지금 매주 가는 것 같아요. 매주 가다 보니까 역시나 점점 필요한 것도 더 생기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주문해 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카티의 캠핑 라이프 기대해 주시고요. 다양한 정보들 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한테 팁을 줄 수 있거나 또는 정보 같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